이번 시간에는 항상성의 조절 과정에서 첫 번째로 체온 조절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체온 조절 과정은 주위의 온도 변화에 따라 체온이 변화하면 간뇌의 명령으로 열의 방출량과 열의 발생량을 조절해서 체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에서 간뇌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체온 조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더울 때, 추울 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울 때 있죠. 체온이 높을 때가 원인이고요.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바로 결과다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더우면 열 방출 많이 해야 되고 열 발생이 적어져야 된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열 방출량, 즉 방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교감 신경이 작용을 하죠. 그러면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혈관의 표면적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리고 교감신경이 작용이 적어지죠. 그러면 잇모근이라고 하는 게 이완이 되고요. 교감신경 작용이 증가를 하면 땀 분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액체로 분비된 땀이 기화를 하게 돼요. 얘가 바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때 피부에 있는 열을 흡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흡수하는 열 에너지가 있는데 이걸 기화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액체가 기체될 때 기화죠. 그래서 기화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삼각형 표는 아마 유명해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화 체크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 표를 가져와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생기죠. 혈관 표면적 증가하고 그리고 잇모근 이완하고 그리고 땀 분비가 증가를 해요. 이로 인해서 열의 방출량이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색깔로 표시하면 얘가 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잇모근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생소해요. 근데 이 잇모근이라고 하는 건 털을 세우고 눕히는 거에 관여하는 근육이다 라고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잇모근이 만약에 이완을 하죠. 잇모근이 이렇게 이완을 하면 털이 눕습니다. 그러면 털이 누우니까 공기층이 얇거든요. 공기층이 얇으면 열 방출이 적어져요. 열 방출이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이 공기층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에너지를 저장하는 공간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져서 열의 방출이 증가하더라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 근처 혈관 확장이랑 그리고 땀 분비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지만 잇모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열 발생량 한번 살펴볼게요. 간뇌가 체성운동신경에 신호를 전달해요. 여기 간뇌 있죠? 그래서 또 간뇌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되뇌도 체성운동신경에 신호 전달이 가능해요. 그리고 앞 시간에서 배웠지만 체성운동신경은 의지가 있더라라고 했었죠. 그래서 대뇌가 의지를 담당하죠. 그래서 체성운동신경이다 라고 하면 대뇌가 담당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간뇌도 무의식적인 그런 움직임을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근육 떨림이 제가 감소한다 라고 표현을 할 건데
우리 근육에는 채성운동신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대뇌가 의지를 가지고 채성운동신경에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근육 떨림이 조절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간뇌가 채성운동신경에 관여해요. 그래서 간뇌가 채성운동신경 관여해서 얘가 근육 떨림이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조절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게 간뇌가 조절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뇌도 조절할 수 있지만 간뇌가 조절한다 라고 하면 채성운동신경은 의지가 사라집니다. 물론 대뇌가 보통 채성운동신경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의지가 있어요 라고 표현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정말 놀랍게도 간뇌가 대뇌를 거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채성운동신경에 작용을 해서 근육 떨림이 무의식적으로 감소하더라 라고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더운 데 가면 내가 조절하지 않아도 근육 떨림이 자연스럽게 감소를 하거든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았죠? 근데도 근육 떨림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현상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티록신이 감소해서 세포호흡, 물질 대사가 전부 감소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열 발생량이 감소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는 열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더라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울 때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추울 때는 열 방출량이 감소하고요.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 라는 건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울 때는 얘가 원인이고요. 얘 있죠. 얘가 바로 결과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먼저 열 방출량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피부 근처의 혈관이 수축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혈관 표면적이 감소하고요. 교감신경 작용이 증가하죠. 그러면 잇모근이 수축을 합니다. 반면에 교감신경 작용이 적어지면 땀 분비가 감소를 해요. 이로 인해서 표면적 감소, 잇모근 수축, 땀 분비 감소 해서 열의 방출량이 감소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표면적이랑 땀 분비는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잇모근이 상당히 헷갈려요. 그래서 잇모근 살펴보면 잇모근이 수축을 하죠. 그러면 털을 세우거나 눕는 데 관여하는 근육인 잇모근이 관여를 해서 털이 세워집니다. 털이 세워지면 공기층이 두꺼워지거든요. 이 공기층은 열을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열을 탄탄하게 저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열의 방출이 감소하더라 라고 떠올리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열 발생량 한번 살펴볼게요. 마찬가지로 간뇌가 채성운동신경에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 떨림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춥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발발발 떨거든요. 그게 바로 근육 떨림이 증가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뇌도 채성운동신경에 신호 전달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우리 채성운동신경은 의지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보통 채성운동신경은 대뇌의 조절을 받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는 대뇌가 채성운동신경을 조절한다라고 간주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 굉장히 신기하게 간뇌도 채성운동신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의지를 가지지 않고 채성운동신경을 자극을 하다 보니까 근육 떨림이 나도 모르게 발생을 하더라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질 대사를 담당하는 티록신이 증가를 해서 세포호흡 증가하고 물질 대사 증가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근육 떨림도 증가하고 물질 대사도 증가를 해서 열의 발생량이 증가하더라 라고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색깔로 표시하자면 열 방출량 감소하는 거는 얘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열 발생량 증가하는 건 얘 떠올리시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기 부분에서 표현이 약간 생소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여기 첫 번째 줄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잘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이 아래쪽 두 개 있죠. 이 아래쪽 두 개는 부교감이라는 말이 없어요. 한쪽 부교감, 한쪽 교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도 뭔가 교감 나오면 부교감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부교감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교감신경에 의해서만 지배가 되는 장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선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얘는 땀샘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임목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개는 교감신경의 작용만 받게 됩니다. 임목은, 임목은, 임목은. 그리고 땀샘, 땀샘, 땀샘 있죠? 얘네들은 교감신경의 작용만 받아요. 그래서 제가 교감신경 작용이 증가해요, 감소해요만 말씀을 드렸던 거지 부구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교감신경만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피부 근처의 혈관은 부구감, 교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감, 교감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만약에 임목은과 땀샘이 나왔다라고 하면 교감신경이 증가해요, 교감신경이 감소해요 그것만 표현을 할 수 있다. 부교감을 언급하면 큰일 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체온 조절 과정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